자,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모의고사 문제 1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75페이지, 자, 1번 문제 봅시다. 부기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나오지요. 자, 거기에 보면 지목 변경 나오지요. 여러분, 지목은 각구 얼구에 있어요? 표제부에 있어요? 표제부에 있지요. 여러분, 표제부는요, 다 주등기입니다. 표제부는 100%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이 답이죠. 1번이 답이고, 자, 2번 봐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전 등기 나오죠. 자, 여러분,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주등기지요. 그럼 소유권 이외란 말은 뭡니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전 등기지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자,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 다음 권리질권 부기등기고요. 환매특약도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고. 근데 우리 주의할 것은 환매권 이전 등기와 환매권 변경 등기 있지요. 요거는 무슨 등기예요? 무슨 등기예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지요. 환매권 이전과 환매권 변경은 무슨 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고. 그 다음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개명이죠. 개명. 100% 부기등기지요. 100% 부기등기입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다?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등기의 효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자, 1번에 등기가 되면 순위 확정 효력이 있지요. 그 다음에 2번하고 여러분 5번 주의 좀 해야 되지요. 2번, 5번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주의 좀 해야 돼요.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갑은요, 요 건물을 등기는 돼 있고 점유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을은 뭡니까? 등기는 안 돼 있고 뭐는 하고 있어요? 점유는 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누구 것으로 추정해줘요? 각 거지요. 그러면 등기된 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뭐 해준다? 추정해주지요. 이 추정력 인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 잘 나오는 게요, 등기의 권리 추정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면, 민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하면 O다, X다. X입니다. 그래서 이거 민법에서, 이 법에서 규정되고는 있지 않고요. 어디에서 인정합니까?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죠. 여기까지 기억해요. 자, 학설과 뭐가 인정한다? 판례가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점유,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 추정력은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점유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그러면 5번이 답이 되지요. 5번이 답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권리 추정했고, 3번에 무슨 효력 나와요? 점유적 효력 나오죠. 요거 좀 주의 좀 해야 돼요. 자, 요거 점유적 효력입니다. 점유적 효력은 뭐냐? 요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취득시효 단축에 효력합니다. 자, 무슨 효력? 취득시효 무슨 효력? 단축 효력합니다. 우리 민법 245조 1항이 무슨 취득시효예요? 점유취득시효지요. 점유취득시효고, 1항이 245조 2항이 무슨 취득시효예요? 등기부 취득시효지요. 자, 우리 법조문 한번 보면요, 점유취득시효의 법조문 어떻게 되세요?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몇 년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만 자는, 점유한 자는 마음으로써 등기함으로써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하지요. 자,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몇 년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마음으로써 등기함으로써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은 어떻게 돼요?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어떤 이유로 자기 명의로 등기됐지요. 등기된 것을 몇 년간? 10년간 평온, 공연, 선의, 과실 없이 있지요. 과실 없이 점유한 자는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하지요. 그럼 여러분,
점유 취득시효는 몇 년이에요? 20년이고 등기부 취득세 몇 년이다? 10년이죠. 그러면 요 등기된 것 때문에 취득시효 기간을 몇 년 앞당겨요? 10년 앞당기지. 요걸 뭐라 한다? 점유조 효력합니다. 자, 무슨 효력? 점유조 효력해요. 이해됩니까? 인정합니다. 자, 점유 취득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또 요것도 주의를 끼세요. 우리가 이제 요것도 기억해야 돼요. 법률의 규정은 취득할 때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처분할 때 등기하지요. 근데 요거는 뭡니까? 245조 1항이니까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이지만 취득할 때 뭐를 요하는? 등기를 요하는 유일한 물건입니다. 취득할 때 뭐를 요하는? 등기를 요하는 유일한 물건이고 그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한다? 이전 등기로 합니다. 요것까지 기억해요. 취득할 때 등기를 요하는 유일한 물건이고 그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한다? 이전 등기로 한다. 요것도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권리변동 효력 있죠. 그러면 답이 몇 번이다? 5번. 점유취득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또 여기에 몇 개 보충해 봅시다. 추정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가등기, 사망자, 옆에 적어놔요. 허무인,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안 되고, 또, 특별조치법상 등기 있죠. 요 등기는 무슨 인정돼요? 강한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강한 추정이 인정돼요. 자, 적어놔요. 특별조치법상에 한 등기는 무슨 추정력이 인정된다? 강한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관할이임은 누가 한다? 대법원장입니다. 자, 관할이임은 누가 한다? 대법원장. 등기사무의 정지도 누가 한다? 대법원장이에요. 둘 다 대법원장이고 관할등기소의 지정이죠. 요 관할등기소의 지정은 신청을 받아서 누가 지정해요? 상급법원의 장이 지정하지요. 자, 신청을 받아서 누가 지정한다? 상급법원장. 요거 해석해야 되지요. 지방법원이 같을 때는 상급법원장이 누가 돼요? 지방법원장이 되고, 지방법원이 다르고 고등법원이 같을 때는 고등법원장이 되고, 지방법원도 다르고 고등법원 다를 때는 대법원장이 상급법원장 되지요. 그 다음에 등기관의 지정은 누가 합니까?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에요. 지방법원장 또는 누가 한다? 지원장이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봐요.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한 사유 나오지요. 자기 사건 처리하면 나가야 되지요. 배우자 사건 처리하면 나가야 되지요. 사촌 이의 친족 사건 처리하면 나가야 되지요. 과거의 관계도 포함하지요. 배우자 였던 자의 사건 처리도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5번은 맞는 지문이고. 자, 그 다음에 한 번의 답이 몇 번이다? 5번 되지요. 자, 4번 표제부에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은 규약상 공용부는 어디에 등기해요? 표제부에 등기하죠. 표제부에 등기합니다. 근데 요것도 기억해요. 규약상 공용부를 말소하면 어떻게 돼요? 각구에다가 이전 등기해요? 보존 등기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지요. 규약상 공용부를 말소했을 때 각구에,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이전 등기한다, 보존 등기한다, 보존 등기합니다. 자, 1번 맞고. 멸실은 뭐예요? 표제부지요. 멸실은 무슨 부다? 표제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요걸 묶어서 해볼게요. 3번, 4번, 5번 묶어서 해볼게. 자, 묶어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아파트에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에, 자, 구분 건물이죠. 한동 건물에 뭐가 있어요? 표제부가 있고 101, 102, 103 전유 부분이지요. 자, 전유 부분에 뭡니까? 표제부, 각구, 얼구 있죠. 자, 아파트 등기부, 요 건물 등기부고, 또 아파트에 토지 등기부 있죠. 토지 등기부에 표제부, 각구, 얼구 있죠. 자, 대지권 등기 어떻게 하냐 볼게요. 여기 1, 여기에 뭘 적어요? 한동 사실 적죠.
여기에 소재 지번 적지요.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4층, 5층 사실 적겠죠. 저 밑에 뭘 적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적어요.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연호를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103호의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는다겠죠. 중복되니까 안 적습니다. 한동하고 중복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뭘 적습니까? 대지권의 표시 적지요. 표시, 종류나 비율, 이렇게 2월 10일 이렇게 적겠죠. 여기 대지권 등기예요. 대지권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지권 등기가 어떻게 합니까? 한동의물 표제부와 전유부분 표제부 해야지요. 자, 신청에 의해서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를 합니다. 자, 신청에 의해서 무슨 등기로? 주등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대지권은 요 비율이니까요. 비율이니까 지분 성격을 가지지요. 그럼 대지권에 설정된 곳에다가 뭡니까? 대지권 자체에다가 전세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됩니다. 대지권 지분이니까. 지분에 전세권 못 하잖아요. 자, 그런데 대지권에 설정된 토지나 건물에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전세권 할 수 있죠. 자, 됐고.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있습니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여기 11, 여기에 소유권 대지가 있고요. 여기에 소유권 대지가 있고, 여기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가 있어요. 이럴 때 뭡니까? 여기에 건물 표시하지요. 그러면 요 건물에 지금 무슨 등기 됐어요? 대지권 등기 됐죠. 그러면 요 토지는 건물하고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여기 뭡니까? 대지권이, 건물에 대지권이 있어요.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하겠죠. 뜻의 등기입니다. 등기인데, 자,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어느 등기부다? 토지 등기부입니다. 자, 어느 등기부? 토지 등기부. 각구나 을구예요? 표제부예요? 각구 을구지요. 자, 각구나 뭐라고? 을구의 직권으로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를 합니다. 자, 어느 등기부다? 토지 등기부. 각구나 을구의 직권으로 무슨 등기로 실행한다? 주등기로 실행합니다.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요 우리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했지요? 여기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있죠. 여기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을 등기한다 했지요.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을 등기하는데 요건 어디 합니까? 어느 부분 표제부다? 전유 부분.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표제부에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를 합니다. 자, 요거 시험에 한동의물 표제부 이렇게 시험 잘 나와요. 한동의물 표제보다 전유부분 표제보다 전유부분 표제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요거죠, 요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한동의물 표제부지요. 표제부고. 그 다음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어디입니까? 전유부분 표제부지요. 자, 어느 표제부? 전유부분 표제부입니다. 전유부분 표제부고. 근데 4번 대지권 뜻의 등기가 봐요. 대지권 있다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다, 토지등기부 각구을구다. 토지등기부 각구을구지요. 각구을구의 직권으로 주등기를 합니다. 자, 어느 등기부? 토지등기부 무슨 구에? 각구나 을구의 직권으로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몇 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이지요. 4번이 답이고. 자, 5번 문제. 전산정보 처리조직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사항 정리에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등기사항 전부정명서 두 가지 있죠. 1번, 2번.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 전부정명서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 전부정명서 있죠. 그 일부사항 정명서는 세 가지 있죠. 특정인 지분 등기사항 일부정명서, 지분 취득 이력 등기사항 일부정명서, 현재 소유 현황 등기사항 일부 정명서 있죠. 그럼 답이 뭡니까? 5번 되지요. 5번 됩니다. 소유권 이전인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자, 6번 문제. 다음 중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자, 등기가 자기가 잘못했죠. 그러면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고쳐야죠. 무슨 경정 등기다? 직권 경정 등기죠. 자, 요 직권 요것도 기억해요.
직권 경정 등기 하고 난 뒤에 있죠.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한테 통지해 주죠. 통지인데 이건 사전 통지예요, 사후 통지예요? 사후 통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뭐 사전에 통지한다든지 뭐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보고한다 이런 말로 하면 다 오다 X다. X입니다. 무슨 통지다? 사후 통지고 2인이 있을 때는 1인에게만 통지해도 돼요. 1인에게만 통지해도 됩니다. 통지해도 되고. 그리고 직권 경정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죠. 이해관계 있을 때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뭘 넣으면 가능해요? 승낙서를 넣으면 가능하죠. 자, 직권 경정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을 때는 뭘 넣으면 가능하다? 승낙서 넣으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됐고. 직권 맞고. 자, 2번 한번 봐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 촉탁이 있죠. 그럼 무슨 보존등기한다? 직권 보존등기한다. 맞죠? 직권 맞고. 3번은 뭡니까? 혼동은 뭐예요?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일하게 기록됐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그 집을 사버렸죠. 그럼 뭡니까? 자기 집에 자기 전세권 있을 필요 없죠. 그 전세권은 직권 말소예요, 단독 신청 말소예요? 단독 신청 말소입니다. 혼동해야 말소. 시험 잘 나옵니다. 무슨 신청 말소? 단독 신청 말소예요. 오늘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이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등기 후 본등기 이루어진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 등기는 원칙이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 맞지요? 5번 방금 했죠? 대직권 뜻이 등기 그잖아. 자, 의대한다. 토지등기부 각구나 을구의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주등기로 하지요. 자, 토지등기부 무슨 구나? 각구나 을구의 직권으로 무슨 등기로 실행한다? 주등기로 실행합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다? 3번 되지요. 3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부동산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입니다. 틀린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이, 이거 내가 알았겠죠?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뭐일 때? 등기 의무자일 때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일 때 사원총회 결의서입니다. 자, 1번이 틀렸죠? 1번이 틀려. 자, 권리자 때문에 틀렸어요. 권리자다, 의무자다? 의무자일 때입니다. 그 다음 2번. 협의 분할에 대한 상속할 때 뭡니까? 여러분, 전원에 인감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미 공정받았잖아요. 이미 공정받았으면 확인됐죠? 인감 넣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의 인감증명은 발행일, 자, 3번, 4번 있죠? 발행일도 몇 개월이에요? 3개월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요, 유효기간 나오면요, 대개 몇 개월이다? 3개월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가족관계 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처본, 인감증명서 다 몇 개월? 3개월입니다. 자, 그런데 매매목록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서라든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유효기간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지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고, 요걸 제외하고는 대개 몇 개월 하면 돼요? 3개월 하면 됩니다. 자, 몇 개월? 3개월. 매매목록,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등은 유효기간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5번.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 신청할 때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넣어줘야 되죠. 넣어줘야 되고. 자, 8번 문제. 등기 의무자의 지정을 잘못 설명한 것은입니다. 채무자 변경. 여러분,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바뀌면 좋아요. 돈이 없는 자에서 있는 자로 바뀌면. 그러면 저당권자가 권리자, 설정자가 뭐가 된다? 의무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도 이거 주의 좀 해야 돼요. 이것도 왜 잘 나오냐면, 응용해서 잘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봐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의 정액 나오지요. 정액 나오고 또 간혹가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채권 최고의 감액도 나오지요. 감액도 나오고 요걸 두 가지 형식으로 물어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묻는 경우도 있고요.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러면 자, 이때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야 자꾸 이렇게 하면 이거 자꾸 이거 논리적으로 하면 이거 머리 아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난 하나만 해왔어요. 나도 하나만 해왔습니다. 채권 최고에 올라가면 은행 입장에서는 뭡니까?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그럼 은행이 좋아요. 은행이 근저당권자지요. 그럼 등기 권리자가 누구다? 근저당 뭐라고? 권자입니다. 난 요것만 외웠어요. 감액할 때도 이렇게 풉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로 하면 돼요? 그냥 반대로 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로 한다? 반대. 그럼 등기 의무자 누구예요? 근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가 되고. 감액할 때 요거 반대지요. 권리자 누구예요? 근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가 되고. 등기 의무자 누구예요? 근저당 뭐라고? 권자가 되지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따로 하면 요건 어려우니까 감액할 때도 항상요 정액에서 권리자 요걸 해서 반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권리자 문제 나왔죠? 그 다음 인감증명 한번 물어볼게요. 인감증명. 여러분 채권 최고액이 정액하면 인감증명을 제출해요? 안 해요? 채권 최고액 정액하면 우리 인감증명은 요거는 전제가 뭐냐면 소유권에 대한 근저당권이에요. 전제가 우리가 인감증명은 누구를 제출해요?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자일 때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넣어줘야 되지요. 그럼 이때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설정자니까 소유자 맞지요? 이때는 인감증명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감액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근저당권자니까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아니지. 이때는 인감증명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요것도 기억해요. 자, 그래서 2번 봅시다. 2번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정액할 때 근저당권의 의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다. 맞죠? 권자가 권리자고. 자, 맞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제3자 이전됐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자는 제3취득자예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예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지. 제3취득자가 아니고 뭡니까? 본등기 의무자는 누구다? 가등기 당시에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3번 틀렸죠. 4번 지상권의 존속기간 연장하지요. 그러면 지상권 변경 등기 의무자는 연장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상권자 좋잖아. 그러면 지상권자가 권리자, 설정자가 의무자 맞죠? 맞고. 전세권 말소는 지하지니까 전세권자가 의무자지요. 설정자가 권리자고. 그래서 답이 3번 됩니다. 자, 9번 문제. 다음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입니다. 등기 절차의 이행을 하라는 확정 판결을 할 때는 집행 판결을 받을 필요 없다. 이건 1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주라. 판결이지요. 집행 판결 따로 받아요. 그냥 그 판결만 등기해요. 판결만 등기합니다. 집행 판결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이 집행 판결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외국 판결이라든지 중재 판결이라든지 조건부 판결이라든지 뭐 상환 이행 판결이라든지 상환은 돌려주는 거, 돌려주고 난 뒤 이행하라는 거예요. 이행 판결. 이럴 때는 따로 뭘 받아야 돼요? 집행 판결을 받아야 돼요. 이럴 때는 따로 뭘 받아야 된다? 집행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이거 소송에서요, 이 건물 내 건데 내가 졌어요. 저니까 뭡니까? 하도 열받아가 있잖아요. 하도 열받아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 미국 법원에다가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소송했어요. 이겼어요. 그러면 그 외국 판결을 가지고 우리나라 법원에 와서 뭡니까? 우리나라 이 건물을 내 앞으로 바로 할 수 없어요. 없지. 그럼 우리나라 법원에서 뭡니까? 따로 뭡니까? 집행에 좋다는 뭘 받아야 된다? 집행 판결을 첨부하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런 걸 제외하고는 집행 판결을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1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내가 몇 번 강조했죠. 우리가 성소한 자가 등기 신청하지 패소한 자가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고, 다만 공유물을 분할 판결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성소, 패소, 원고, 피고, 불문하고 등기할 수 있다 했죠. 지들도 자기 땅이니까.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죠. 패소한 자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답니다. 없다. 그 다음에 3번.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지. 안 걸리고. 4번. 자, 방금 했죠. 조건이 붙을 때는 집행판결 따로 받아라 했죠. 받아라 했고. 5번.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무슨 판결이 된다? 확정 판결이 되죠. 확정 판결이 되기 때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가지고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요. 여러분, 가집행에 가서는 확정이에요, 미확정이 붙는 거예요? 미확정이 붙는 거니까 확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2번 됩니다. 자, 10번 문제. 자, 대위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기 틀린 것은, 자, 수익자, 위탁자는 수탁자의 대위하여 신탁 등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대위되는데, 자, 우리가요, 요거 한 적어 놓읍시다. 우리가 신탁 등기나요, 신탁 등기나 신탁 등기에 말소 있죠. 다 누가 신청합니까?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자, 누가 신청한다? 수탁자가 무슨 신청한다? 단독 신청합니다. 그 신탁 등기 어떻게 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어떻게 해요? 자, 동시에 뭡니까? 동시에 동일한 신청 정보를 하지요. 자, 동시에 무슨 신청 정보? 동일한 신청 정보입니다. 그런데 그 대의 옆에다 적어놔요. 대의 옆에다가 동시 신청 규정이 없습니다. 자, 적어놔요. 대위가 가능한데 대위할 때는 동시 신청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고 적어놔요. 동시 신청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걸 적어놓고. 자, 1번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 일부 구분 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등기할 때 다른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표시하는 등기 신청할 수 있다겠죠. 표시 동그라미 쳐요. 표시 동그라미 치고. 자, 4번 한번 봐요. 금전채권 채무자를 대위할 수 있고,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는 등기는 뭡니까? 권리 표시 다 됩니다. 다 되고. 그리고 5번 옆에다가 다 되고요. 채권자 대위권 있죠. 채권자 대위권을 다시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다시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10번에 3번. 10번에 3번이 왜 틀리냐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10번에 3번 잘 들어봐요. 자. 자, 1번에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2번에 을이 8월 10일 날 계약금 중도금 주고 있죠.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무슨 등기를 했어요? 가등기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무슨 등기했다? 가등기했어요. 자, 우리 가등기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죠. 이거 8월 10일 가등기했다 치고. 자, 3번 병에게 8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했고, 자, 8월 30일 날 가등기에 기해서 무슨 등기했어요? 본등기했죠. 자, 그 물권 변동일은 언제 생겨요? 본등기 시에. 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기된 중간처분의 등기는 원칙이 무슨 말소다? 직권말소지. 양리말소 없는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말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등기 신청 한번 볼게요. 신청. 가등기 신청은 누가 해요?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이 공동신청이지요. 기억납니까? 공동신청이고 단독신청은 어떻게 해요? 같이 가자 하니까 갑이 안 가지요. 그러면 갑에 뭘 받아서 승낙을 받아 단독신청할 수 있죠. 승낙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법원에 판결을 받아 단독신청할 수 있죠. 요거 중요하겠죠. 판결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을이 뭡니까? 계약금 중도정돈 계약서 있지요. 요걸 가지고 법원에 찾아가지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뭡니까? 가등기 가처분을 신청하지요. 그럼 법원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발부해 주죠. 요거 법원이 개입되더라도 촉탁 등기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합니다. 요건 가등기 신청이고, 이제 가등기 말소 한번 볼게요. 요거 지우지요. 지웁니다. 그러면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이 공동 신청이죠. 근데 가등기 명인이 스스로 말소할 수 있죠. 스스로 말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은 가등기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지. 이 가등기 본능 하면 이게 나중에 무슨 말도 이거 직권말소 되잖아. 그러면 가등기 있으면 기분 나쁘지요. 기분 나쁘니까 무슨 관계인이에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죠. 그럼 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누구의 승낙을 받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 요 가등기를 뭡니까? 단독 신청으로 말소됩니다. 가등기를 무슨 신청으로? 단독 신청으로. 그럼 여기 왜 틀렸어요? 그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본인이 직접 단독 신청 말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잖아요. 대위예요. 그냥 본인이 단독 신청 말소하는 거예요. 본인이 단독 신청 말소하는 겁니다.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 본인이 뭐라고? 단독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그래서 그게 틀렸어요. 그게. 그것도 시험 한 번씩 나옵니다. 대위 때문에 틀렸어요. 자, 11번 문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자,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내가 외우는 방법 뭐라 했어요? 외우는 방법이. 군대를 제대하고, 국가가치는 뭘 보고? 사시 보고, 자, 군대를 제대하고, 국가가치는 뭘 보고? 사시 보고, 법주 먹으러 만다? 외출한다 했죠. 자, 군대를 제대하고 국가가치는 뭘 보고? 사시 보고 법주 먹으러 만다? 외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주민등록번호 없는 제국인 대법 맞죠? 대법원 소재지 등기소 등기를 부여한다 맞죠? 그 다음에 법인은 주된사무소 법제 맞죠? 주된사무소 등기소 맞죠? 법인 아닌 사단재단 요거 주의하라겠죠?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청장인데 요거는 관할의 제한이 없다 했죠? 관할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틀렸어요? 부동산 소재지 때문에 틀렸죠.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관할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고. 자, 4번 있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있죠. 자, 외국인은 두 개로 나눴죠. 체류지가 있는 경우하고 체류지가 없는 경우로 나눴죠. 그럼 체류지가 있는 경우 어떻게 돼요? 체류지 있는 경우는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이 부여하고. 자, 출 맞죠? 출 나오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체류지 없는 경우 어떻게 돼요? 대법원 소재지입니다. 대법원 소재지의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이 부여하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게 맞는 지문이지요. 맞는 지문이고. 자,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국제기관, 외국정부는 그대로니까 국토교통부 맞죠? 맞습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다? 3번입니다. 3번. 그리고 여러분, 법인에서 주의적으로 할 거나요? 외국법인 있죠? 외국법인은 이건 어떻게 돼요?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외국법인하고 또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 있죠. 있는 외국법인은 뭡니까? 법인을 칩니다. 주된 사무소에 등기소에 등기를 부여하고 뭐로 친다? 법인을 칩니다. 주된 사무소 등기소에 등기를 부여하고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 없는 외국법인은 법인 안에는 사단을 쳐서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요거는 누구로 친다? 법인으로 치고 요거는 누구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쳐서 뭡니까? 요건 누가 한다? 주된 사무소고 요거는 뭐예요?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요거는 주된 사무소의 등기소의 등기관이고 요건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 또 뭐라고? 구청장이죠. 구청장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2번 볼게요. 수용으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1번이죠. 1번. 자, 이건 내가 몇 번 수업 시간 강조했죠. 자, 다시 할게. 요렇게 하겠죠. 어떻게 하냐면, 수용을 하게 되면,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수용된 토지 위에 붙어있는 권리 있죠. 이 토지 위에 붙어있는 권리는 무슨 말소다? 직권말소입니다. 수용된 토지에 붙어있는 권리는 무슨 말소? 직권말소입니다. 원칙이 뭡니까?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수용된 토지 위에 붙어있는 권리는 무슨 말소한다? 직권말소입니다. 자, 그런데 직권말소 안 되는 것이 있죠.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자, 수용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나 수용일 이후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지만 아버지 사망이 수용일 전일 때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수용일 전일 때, 그 다음에 방금 요 책에 있는 거,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무슨 등기? 지역권 등기와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와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이거 빼고는 다 무슨 말소? 직권말소입니다. 그러면 자, 1번이 답이지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지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연, 왕골 등이 자생한 토지는 뭐예요? 유지지요. 자,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이 자생하는 것은 뭡니까? 유지지요. 그런데 왕골 등을 재배하는 것은 뭐예요? 답입니다. 답이고. 눈썰매장은 채용용지지요. 눈썰매장은 뭐라고? 채용용지고. 자연의 유수가 이것을 예상되거나 예상되는 것도 하천 맞지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봐봐요.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서 도로로 개설된 토지 도로 맞죠? 근데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로 한다예요? 제외한다예요? 제외한답니다. 도로로 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합시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도로지요. 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도로입니다. 근데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있지요. 휴게소 부지는 뭐라고? 도로고, 국도나 지방도로 휴게소 부지 있지요. 휴게소 부지는 됩니다. 됩니다. 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는 뭐예요? 도로고, 자,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뭐라고? 도로고, 국도나 지방도로 휴게소 부지는 뭐라고? 됩니다. 국도나 지방도로 휴게소 부지는 뭐라고?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제외하고요. 이 필지에 진입한 통로 도로 맞죠? 진입한 통로 도로 맞습니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필지에 진입하는 대에 진입한 통로만이 도로로 된다. 틀렸어요. 지목 관계 없습니다. 하여튼 이 필지 진입하기만 뭐로 본다? 도로로 봅니다. 자, 그래서 13번의 답이 4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지역단위법은, 자, 우리가요, 지번 부여지역이 있죠. 어느 동은 아주 좁은 지역이에요. 좁은 지역은 뭡니까, 이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것을 뭐라 한다? 지역단위법 합니다. 무슨 단위법? 지역단위법. 도읍단위법 있죠. 도읍단위법은 우리 예를 들어서 신림동 같은 경우는 동이 아주 커요.
동이 크면 도면 순서에 따라 있죠. 도면 순서 1도면, 2도면 나면 도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지분을 부여합니다. 1, 1에 1, 1에 2, 1에 3. 또 여기에 또 도면 순서에 따라 2, 3, 4, 5 이렇게 도면 순서에 따라 지분 부여하는 것이 도엽단위법입니다. 자, 그럼 1번 맞는 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무슨 기본법이다? 북서기본법 맞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분할할 때 있죠. 자, 분할할 때.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에 3, 4, 6이고, 여기에 3, 4, 6이 1이고, 3, 4, 6이 2지요. 요걸 두 필지로 분할하지요. 자, 그러면 요건 그대로 3, 4, 6에 1, 3, 4, 6이 2고요. 자, 두 필지 분할할 때는 한 필지는 무슨 집은? 종전 집원입니다. 무슨 집원? 종전 집원. 여기에 붙여요. 왼쪽에 붙여요. 왼쪽 이렇게 하는 북서기본법입니다. 3, 4, 6. 나머지 필지는 뭡니까? 본번의 최종 부분 다음 부분이지요. 최종 부분 얼마예요? 2니까 다음 부분 얼마다? 3이지요. 3, 4, 6에 3입니다. 그리고 요거 기억나요? 여기에 만약 건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건물이 있는 곳을 무슨 집원 부여한다? 분할전 집원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예요. 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하여야 한답니다. 신청 필요 없어요. 건물은 분할 신청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 봐요. 결번이 생겨요. 오히려 결번이 발생해요. 오히려 번호가 생겨요. 번호가 생기지. 옆에다가 신규 등록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지목 변경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절대로 결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등은 절대로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1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맞는 지문이고. 자, 1, 2, 3 다 맞죠? 4번은 지번은 본번과 부분으로 구성되는 원칙이나 부분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 이런 지번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부분만으로 된 지번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없지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5번. 단지단위법이지요. 이 단지단위법은 뭡니까, 이게? 1단지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필지마다 부분 붙이고, 2단지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필지마다 부분 붙이지요. 자, 2에 1, 2에 2, 2에 3, 2에 4. 이런 것이 무슨 단위법이다? 단지단위법입니다. 자, 맞고요. 자, 15번 문제 볼게요. 지적 공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면 신규 등록 창설되지요. 그 다음에 대항적 효력이 생기고 형성적 합병하면 어떻게 돼? 새로운 토지로 형성되잖아요. 형성, 공정 맞고 추정력이 발생한다. 추정력이 틀렸죠. 여러분, 추정력이 뜻이 뭡니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를 때 뭐예요? 그럴 것이야 추정 안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적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이니까 추정이 몇 개 들어가지 않지요. 맞는 것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추정력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1번 틀렸고. 자, 지적도에는 1200분의 1을 많이 사용하며 임야도는 6000분의 1 많이 사용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축척 기억나요? 지적도의 축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축척이. 자, 이렇게 지적도의 축척입니다.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 있지요. 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있죠. 이게 참고로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고 1200분의 1인데 참고로 지적도에 2000분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000분이 없어요.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이 있고 임야도는 어떻게 돼요? 3000분의 1, 6000분의 1 두 개 있죠. 6000분의 1 많이 씁니다. 소축적으로 망을 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자, 3번 한번 볼게요. 소유권 이해 권리. 여러분, 전세권, 저당권 이기요. 지적공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지적공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4번. 지적도나 임야도에 있는 지번은 경계선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자, 여러분, 지적도 임야도에 면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면적 안 나옵니다. 자, 참고로요. 여러분, 우리 지적도의 집은 어떻게 돼요? 지적도의 집은 어떻게 합니까? 3, 4,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한다? 3, 4, 6. 근데 임야도의 집은 어떻게 합니까? 3, 4, 6이 앞에 산이 붙어야 돼요. 산, 3, 4, 6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산이 붙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거 한번 봅시다.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 안 한 거 있죠? 등록 안 하는 것이 면적, 고유번호, 좌표, 소유자, 토지의 이동 사유, 이런 것은 등록이 돼요? 등록이 안 됩니까? 등록이 안 됩니다. 면적, 고유번호, 좌표, 소유자, 토지의 이동 사유는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면적 표기 안 된다. 맞죠? 자, 맞고. 자, 5번 봅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롯한 지역의 지적도에는, 자, 요거 밑줄 쳐요. 도면의 제면 끝에 뭐라고? 좌표라고 표시한다. 자, 요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다, 그 밑에다 요러 적어놔요. 이 도면에 의해 말할 수 없음, 청량할 수 없음. 제일 아래 칸에 있지요. 요것도 기억합시다. 이 도면에 의해서 말할 수 없음, 청량할 수 없음. 기록해 줘야 되죠. 이 도면에 의해서 말할 수 없음, 적어놔요. 청량할 수 없음. 5번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15번에 몇 번이 틀렸어요? 1번이 틀렸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해요.